안녕하십니까. 릭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일입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은 그 전주에 있었던 뉴스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간추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심 있을 만한 뉴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는데요. 오늘은 밈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ETF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그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하락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거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4월 20일 전후로 해서 반감기가 올 거라고 하고, 그래서 공급 부족 쇼크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앞두고 횡보 중이다는 게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돈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ETF에 들어온 돈은 거의 1,800억 불, 2,000억 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미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돈이 2,000억 불이 가깝다 하는 거죠.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횡보 중이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반감기가 올 때는 비트코인은 다소 하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은 약간의 하락장이나 횡보장은 오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게 그동안의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역사적인 패턴 지금까지 4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냐, 반감기를 앞두고 더 오를 거냐, 저는 더 올릴 거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예측하는 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재미있는 거는 밈코인은 이 와중에 밈코인을 상승하는 것들이 참 많았다. 특히 그 인덱스로 프라이스 퍼포먼스 인덱스를 보면은 BTC는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4월 1일까지 한 56%, 한 60% 올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이더리움은 56%까지는 안 올랐고요. 보통 한 45% 이렇게 올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밈코인 인덱스는 지금 거의 300%를 찍고 있습니다. 도대체 밈코인이 뭐야? 하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실망하게 하는 요인 중에는 밈코인은 백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게 50%, 이게 불장이 왔다고 그러면 BTC가 겨우 50%, 60%, BTC나 이더가 50%, 60% 상승하고 있을 때 밈코인은 300%, 3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참,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할 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밈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밈코인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백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도지코인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도 물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밀리언, 빌리언이니까 1430억 개,
1430억 개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요. 시바 코인 같은 경우는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이니까요. 589조 개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러분들 0.00002785센트 밖에 안 됩니다. 1센트에, 그러니까 센트로 따지면은 0.0027센트죠. 2725센트죠. 이렇게 가격이 먼지 가격에 가까우니까 조작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밈 코인들은 조작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도 무지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어젯밤에 도지코인은 하룻밤 사이에 7.78%가 떨어졌어요. 시바 코인도 5.7% 떨어지고 dog with hat라는 거는 거의 10% 떨어졌습니다. 페페 토큰도 핍 토큰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페페 토큰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미 어제 10%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밈 코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갑자기 확 올랐다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 확 떨어집니다. 이게 가격 조작하는 그 코인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확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북 오브 밈이라는 건 지난 일주일 동안 20% 올랐어요. 도그 with white라는 것도, 도그 with hat라는 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 34% 올랐는데 어젯밤에는 90% 떨어지고요.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되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코인들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백서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왜 이런 토큰들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돈으로 확 밀어서 가격을 올리기가 쉽죠. 0.000027센트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막아놓고서 쭉쭉쭉쭉 올리면은 한 100불 가지면은 한 10%, 20%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그때부터 쭉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야 많이 오르네 그러고 사기 시작하면은 이거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마켓에서 덤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펌프 앤 덤프 형태의 토큰들이 대부분 밈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위험한 코인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험하게 하려고 위험한 코인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도박하듯이 하시는 게 이 토큰들의 특징입니다. 예컨대 디젠 코인이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건 지난 일주일 동안 142% 올랐다. 142% 올랐다는 건 뭐 100원짜리면은 240원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만 14% 떨어졌다. 24시간 동안. 굉장히 위험한 토큰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더는 지금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이더가 ETF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블랙락이나 이런 저기들이 자산 운용 회사들이 ETF를 계속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레이스케일이 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락은 그레이스케일이 아니고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여태까지 블랙락은 정치권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태까지 ETF 신청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런데 ETF 저기가 블랙락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가 블랙락은 이런 자산운용 회사들이 BTC 가지고 비트코인 ETF 갖고 돈을 너무 많이 잘 벌었어요. 굉장히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비트코인 ETF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이더리움 ETF를 지금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파워로 봐서 블랙락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 블랙락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권하고 암묵적인 승인이 돼 있을 때 블랙락은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BTC도 그랬습니다. BTC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 ETF 신청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작년에 ETF 신청을 갑자기 했어요. 무슨 뜻이었냐 하면은 정치권하고 교감이 있었고 승인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ETF, 블랙락이 승인 신청을, ETF 신청을 하자마자 이건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와 몰리기 시작했고 이 블랙락을 따라서 11개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자마자는 아니지만 1월 달에 1월 14일 날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11개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은 블랙락이 아니었으면 승인이 날 수도 없는 거였는데 블랙락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다 하니까 다른 증권운용사도 다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락만 내줄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11개 종목에 대해서 신청을 내준 거 아닙니까?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레이스케일은 그 전에 이제 물론 그레이스케일은 몇 년 전에 2년 3년 전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은 소송을 가서 소송에서 이겼죠.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SEC가 할 수 없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전후로 해서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앞뒤 얘기를 생각하면은 블랙락은 절대로 허투루 움직이는 적이 없다. 워낙 정치권의 연결점이 많고 절대로 허투루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엔 이더리움 ETF는 좀 어려울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위 테스트를 할 때 이게 4번 마지막 네 번째 형태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기로 생각을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SEC가 요번에 집요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스테이킹으로 proof of stake 그동안은 채굴하는 방식에서 스테이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이더리움 2.0으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채굴 형태를 가졌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노력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킹 하는 경우는 자기네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두면은 어디에선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을 자기가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 형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익이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SEC가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강력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ETF가 스테이킹으로 POS로 바뀌면서 Proof of Stake으로 바뀌면서 중앙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창립자 혹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나오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SEC가 ETF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려는 한 가지 노력으로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가능할 거냐 하는 것들은 요번에 의견 나온 거는 ETF가 이번에는 4월 달에 ETF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ETF가 4월이나 5월쯤 승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